주식 투자 철학 원칙 마인드 49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생각,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자기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누군가는 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투기를 누군가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철학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투기와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 이것은 워렌 버핏이든 피터 린치든 투자의 대가들이 늘 하는 말이죠. 특히 모르면서 오래 투자하는 게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를 하면 투자고 단기 투자를 하면 투기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의 가치와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했고 적정 주가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적정 주가라는 게 일주일 만에 운이 좋게 일주일 만에 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 뒤에 매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짧게 투자한다고 투기가 아니고 오래 투자한다고 투자가 아니라 모르면서 투자를 하면 그것이 투기가 되고 모르면서 그냥 오래만 투자하면 장기 투자를 하면 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보유하면 그것은 투기가 된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기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제 단기 매매,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자를 하면 확률적으로 투자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은 단기 매매, 짧은 투자를 하면 투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래 투자한다고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다. 어떤 테마가 있다. 호재, 악재, 모멘텀이 있다. 수급을 봐야 된다. 차트의 저항선, 지지선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시황이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말들을 하는 분들은 보통 트레이더가 많고 변동 차익을 목표로 하고 저는 이제 변동성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에 배팅을 하는 것은 저는 주사위 던지는 게임과 같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지 3이 나올지 6이 나올지는 절대로 분석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 전망, 마켓 타이밍.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도 항상 그러죠. 마켓 타이밍 절대 예측하지 마라.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주식을 팔고 그러면 안 된다. Fully investment.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한 20% 정도의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한다면 시장이 언제 폭락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몰빵. 몰빵으로 성공한 게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성공하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에 가깝고 대다수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몰빵을 해서 성공을 해도 그게 연속적으로 또 다른 곳에 또 몰빵을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중간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복리가 끊기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복리가 끊긴다는 거. 그리고 이제 투기자들은 주식 투자를 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 요소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짜릿한 손맛. 그리고 주식에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돌핀이 팍팍 도는 것을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투기와 가깝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 99%는 주식 투자 실패한다고 그러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댕기 왕자가 생각하는 투자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당연히 알고 투자한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한다. 시장은 분석을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시장은 제외를 하고요.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가 적어도 1분 이상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매출 비중은 어떻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고 실적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재무 구조는 어떤지 유동 비율은 어떻고 부채 비율은 현재 어떤지 현금 흐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익이 안 나온다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익이 안 나온다면 왜 이익이 안 나오는지 수주 잔고는 어떻게 되는지 매출 원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매출 원가율이 낮으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기업인지 앞으로의 업황은 어떤지 그리고 뭐 자산 구조는 어떤지 그 이익 잉여금은 또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과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위에 투기자들이 뭐 재료, 모멘텀, 수급, 차트, 시황 이런 것들을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실적, 가치, 밸류, 비즈니스 모델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기업에 대해 알고 투자를 한다면 내가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해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 또한 주가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욕심을 컨트롤하기 위한 장치는 바로 밸류에이션이다. 이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게 되면 주식을 탐욕에 매수를 하게 된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이 탐욕을 줄이려면 반드시 밸류에이션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고평가에서 고평가를 확대하는 구간 아무리 주식이 더 올라갈지라도 비싼 주식이 더 비싸게 될지라도 비싼 주식은 사지 않는다는 그 철학 그것은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투기자들은 포트폴리오 경영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 경영 관리. 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주식 투자에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식 시장에 알 수 없는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는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정식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다. 나이가 어릴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결혼하고 육아, 출산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전에 계좌에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계좌를 일단은 불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죠. 아무튼 정식 투자와 분할 매수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마켓 타이밍, 시황, 그리고 뭐 수급, 차트, 재료 이런 것들을 잡음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적을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음을 걸러내고 신호만 체크를 합니다. 저도 실적에 대한 변화,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신호로 생각하고 이 부분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다림. 결국 기다려야죠. 주가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리려면 그 시장의 수많은 풍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변동성을 견뎌내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복리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근본 원리는 복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을 잘 알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단기로 하는 사람은 복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박이 아닌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는 평생 성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주식 투자로 대박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주식 투자를 평생 하고 싶은데 매년 크게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내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투자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적정 가치, 적정 주가를 대충 알고 있죠. 이것은 바로 계산을 한 거겠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리고 충분히 좋은 기업들로 분산을 해서 특정 종목의 실패를 해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투기자들은 주식 투자를 게임으로 생각하고 짜릿한 손맛, 뭐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투자자들은 지루하고 무료한 주식 투자지만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을 바로 투자자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주식 투자자 비중에서 극소수에 가깝고요. 대주주들이 이렇게 하고 자기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은 주식회사를 찾는 일이다.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잘 될 기업을 고르는 것이다. 근데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 뭐 물류비가 증가를 했던,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던, 공장에 화재가 났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잘 안 됐을 경우 내가 시간을 기다리면 결국 해소될 일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해소될 일이라면 좀 더 추가적인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주식 투자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